황씨 이슈. 황철순 선수의 이슈. 황철순 선수가 욕을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생각 외로, 예상 외로. 저는 약간 예상외로 욕을 많이 먹어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황철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첩이 된 거죠. 어떻게 되면 데미지가 중첩이 되는. 옛날에도 폭행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폭행 사건이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 번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죠. 동일한 문제가 동일하게 또 발생이 됐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황철순 선수가 그래도 이런 뭐랄까 시합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운동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거를 또 올리는 입장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죠.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하면서 황철순 선수가 이미지 세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럴 때 하필이면 그런 사건이 터져서 아쉽습니다. 조강민님, 황철순 선수는 항상 피트니스 선수로서 자부심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막상 사진 찍었다고 사람 패는 모습에 팬들은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앞뒤 사정을 따지면 사진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몰래 찍었고 안 찍었다고 발뺌을 하니까 이제 빡쳤고 술이 취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따졌을 때 뭐 따질 수는 없죠. 어쨌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참 너무 이제 악인으로 몰아가는, 저는 또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 황철순 선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팬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그 앞뒤에 사정이 있잖아요. 박대경님, 트레이너인데 실력 쌓기 위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체육이나 시험, 교육 추천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트레이너분들, 특히 이제 처음 저희 센터에서도 신입 선생님들이 올 수 있겠죠. 처음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항상 이거예요. 해부학 책이나 기능해부학 서적을 보고 그거를 수업에 그대로 써보라고 얘기를 해요. 회원님들한테 티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누워서 프레스 미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시와 정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수업에 그대로 녹여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잘 외워져요. 그리고 회원님 입장에서도 이 트레이너가 조금 더 디테일하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실력이 됩니다.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 근육, 우리가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쇄골의 2분의 1 지점 정도에 붙어 있고 사람마다 물론 길이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흉골이라는 부분에 근막 형태로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인대로 인접해서 닿아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갈비뼈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갈비뼈의 위치도 사람마다 길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긴 사람들은 약간 더 아래쪽에 갈비뼈에 붙어 있고 짧은 사람들은 약간 위에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그럼 회원님의 근육을 이렇게 눌러드리면서 여기에 가슴 근육이 붙어서 이 가슴 근육이 이렇게 모여서 이두근구 옆으로 붙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두근구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회원님들이 있거든요. 이두근구는 이두에서 장두가 올라가서 견갑으로 들어가 있는 부위에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 수축하면 팔을 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이 팔이 가슴의 중앙과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티칭을 하죠. 그러면은 회원님들도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부학이 체득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쌓아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면 그럼 근육의 섬유가 어떤 형태로 생겨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꼬여 있고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얘가 부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자세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뉴만, 무스콜리노, 토마스 마이어, 뭐 켄달, 얀다 이런 식의 그런 석학분들의 책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인터넷에 트레이너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그 세미나를 가서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소스로 그 세미나의 PPT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그 소스를 썼던 책을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공부하고 그 책도 공부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빠르게 많이 늘어납니다. 허우주님 감사합니다. 등 운동할 때 특히 원암 덤벨로 할 때 오른쪽 자극이 약합니다. 패킹이 오른쪽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결해 보려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정으로 인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떤 교정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까요? 등 운동을 할 때 한쪽을 당기는 운동과 반대쪽을 당기는 트레이닝을 했을 때 힘이 달라요. 이때 지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당기는 걸 체크해보지 마세요. 자, 허우주님 요거 필수로 보셔야 돼요. 원암 로우를 서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기지 말고 팔을 피세요. 그냥 팔을 피고 어깨를 뒤로 돌리고 밑으로 누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어깨 자체를 뒤로 돌려서 밑으로 누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면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정면에서 얘를 돌리고 어깨를 밑으로 누르는 느낌. 다시 반대를 뒤로 돌리고 밑으로 누르는 느낌. 이걸 이제 같이 한 번에 하나, 둘, 셋 로테이션 하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되죠. 다섯, 어깨를 밑으로 누르는 느낌.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결국에 이게 원암 로우거든요. 팔을 구부리는 이유는 무게를 들기 위함일 뿐인 거고 실질적인 무브먼트는 어깨를 뒤로 돌려서 밑으로 낮추는 이 힘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되면 내가 한 이쪽을 돌릴 때 이 말려있는 쪽은 뒤로 잘 안 돌아가져요. 그래서 앞쪽을 말게 하는 근육들을 최대한 풀어주는 게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뒤로 당기는 근육들은 훨씬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말리는 쪽은 이렇게 대각선 윗방향으로 말려요.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이 뭉쳐있고 앞에서 봤을 땐 대흉근하고 소흉근이 앞쪽으로 좀 당기는 경향을 보여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근육들을 푸는 거예요. 충분히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뒤로 당겨서 눌러주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후인에서 하강시키는 근육들 그리고 내 광배근들도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했던 이 돌리는 걸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광배근으로 하부를 찝는 그 힘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아주 많이 되죠. 조강민님, PT를 끊어야하는데 몇 개월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단은 PT는 선생님을 잘 골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끊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끊어서 받아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헬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PT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PT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럼 되게 막 열정적이고 되게 디테일하게 막 가르쳐주는 선생님 있어요. 재밌고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런 선생님한테 차라리 OT 신청을 하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OT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PT 1회 정도 가능하세요? 만약에 카운터 가서 문의하라 그러면은 카운터로 문의하면 되고 프리랜서나 좀 본인의 직급이 있는 선생님이면 본인이 그냥 해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딜을 하는 게 훨씬 나아. 그게 훨씬 나으시죠. H님, 원암 덤벨로 할 때 당기는 등 근육, 반대쪽 등근을 수축하면 수축이 더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광배 이완할 때는 반대쪽 등근 같이 이완하고 광배 수축할 때는 반대쪽 등근을 수축한다는 느낌을 하면 될까요? 광배와 반대쪽 등근을 같이 수축하는 팁이 있을까요? 수축식 자, 요게 H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근막경선이라고 토마스 마이어의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근막경선 해부학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해부했을 때 근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광배근하고 엉덩이 근육하고 기능선이라 그래서 여기 광배근이 있어요. 이게 쭉 내려가서 천골을 타고 대둔근하고 거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수축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팔을 뒤로 당기고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같이 수축하면 가장 큰 힘으로 수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축을 시키면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그 수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팔을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를 누른다고 했죠. 하강을 한다 그랬어요. 하강만 하는 게 아니라 척추를 약간 구부리는 걸 더해보세요. 라테럴 플렉션이라고 해서 척추에 측구를 더하면 광배근의 수축이 거의 끝까지 잡히게 돼요. 근데 단점은 코어가 약한 사람들은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암 덤벨로우로 할 때 이렇게 당기되 몸통에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어에 힘이 잡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척추를 약간 측구를 더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광배근은 하부까지 수축력이 아주 잘 잡히게 돼요. 대신에 호가 약한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